안녕하세요. 오늘 자료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고대 불교 경전 선법경이요. 아, 네. 솔직히 처음에 좀 딱딱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대 경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거 거의 뭐 수천 년 전 버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닌가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실제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자, 이제부터 번뇌가 다 사라진 진짜 프로, 그러니까 현명한 성인이 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줄게 하시면서 딱 7가지 조건을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로드맵.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굉장히 체계적인 자기계발서처럼 읽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7가지 지혜가 담긴 고대 툴킷을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일이나 인간관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연장을 찾아보는 거죠.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장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법을 아는 것, 즉 지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뭐 규칙이나 법률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에서의 법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런가요? 네, 경전에서는 이걸 뭐 정경, 가영, 기설 이렇게 12가지 경전의 종류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요. 네. 시스템의 전체 원리와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근본적인 원리, 핵심 가르침 같은 거죠. 그거네요. 나무 하나하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숲 전체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고 물은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그 전체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있어야면 어느 나무를 잘라내야 숲 전체가 건강해지는지 아니면 어디에 길을 내야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원리를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스케일이 크죠. 자, 그럼 숲의 지도, 즉 원리, 법은 알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원리가 담긴 매뉴얼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당연하죠. 왜 그런 원칙이 생겼는지, 그 행간에 숨은 속뜻을 알아야 진짜 내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뜻을 아는 것, 지의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법을 아는 건 what, 무엇에 대한 이해라면 뜻을 아는 건 why와 어떻게, how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why와 how. 네, 경전에서도 이 말은 저런 뜻이고 저 말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풀어서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텍스트 너머의 맥락과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인 셈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회사 규정집을 달달 외우는 건 법을 아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건지, 그래서 이 특정 상황에서는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뜻을 아는 것. 바로 그거죠.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에서 그 정보의 진정한 함의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생산자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와, 생산자로의 전환. 네, 지식이 비로소 지혜가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때를 아는 것, 지시네요. 이건 정말 모두가 공감할 문제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 저만 해도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일을 망치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가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거든요. 이건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고민했더니 신기한데요. 하하, 네. 근데 경전의 표현은 조금 낯설어요. 하상, 고상, 사상을 닦을 때를 아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이걸 운동선수의 커리어에 비유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운동선수요? 네. 하상이라는 건 매일 똑같은 드리블이나 슈팅 연습을 반복하면서 기초 체력과 기술을 다지는 시기예요.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기본기를 닦을 때군요. 그렇죠. 그 다음 고상은 이제 실전에 나가서 승리라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그동안 닦은 기술을 마음껏 펼치는 단계고요. 네네. 마지막 사상은 모든 걸 이룬 레전드 선수가 승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 경험과 기술을 평온하게 전수하는 경지,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하하하. 결국 지금이 기본기를 다지면서 존버해야 할 때인지, 모든 걸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아는 것. 이건 정말 비즈니스든 인생이든 최고의 지혜 중 하나겠어요. 맞습니다. 적절한 때를 아는 것, 이 타이밍을 아는 감각이야말로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네 번째는 절제, 지절입니다. 경전을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부터 말하고 침묵하는 것까지 나오던데 심지어 잠을 줄이는 것까지 있네요. 하하하, 네. 저는 매일 아침 알람이랑 전쟁을 벌이는데 수천 년 전의 성인들은 정말 대단했군요. 하하, 여기서 핵심은요. 무조건적인 금욕이 아니에요. 중도를 지키는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아, 중도, 균형이군요. 네, 스스로를 잘 조절해서 흐트러짐 없는 맑은 정신, 그러니까 정지를 유지하는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관리 루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과식해서 오후 내내 졸거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밤늦게까지 SNS 보다가 다음날 컨디션을 망치는 것. 그쵸.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내 판단력과 평정심을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 힘은 바로 이 일상 속의 꾸준한 절제에서 나온다는 통찰이죠. 굉장히 실용적인 가르침이에요. 다섯 번째, 드디어 나왔네요. 너 자신을 알려는 격언이 바로 떠오르는 자기를 아는 것, 지기입니다. 네, 핵심이죠. 내가 가진 믿음, 지식, 재능, 그리고 내가 이룬 성취까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르잖아요. 아, 메타인지요? 네, 자신을 한 단계 위에서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이죠. 내가 뭘 믿고 뭘 모르며 현재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스텝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다는 모든 성장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오만해지지도 않고 또 과소평가해서 기회를 놓치지도 않는 것. 이 균형 잡기가 정말 평생의 숙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앞서 말한 때를 아는 지혜나 절제하는 지혜도 올바로 발휘될 수 있는 거고요. 아,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럼요. 내가 지금 기초를 다져야 할 때, 즉 하상이라는 걸 알려면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자기 객관화가 먼저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내면의 힘, 그러니까 나라는 도구를 완벽하게 벼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리를 아는 것, 지중이네요. 네, 이제 잘 벼린 도구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단계죠. 경전에서는 왕족, 성직자, 상인, 수행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과 집단을 예로 들어요. 네, 각 집단의 문화와 특성, 그들만의 언어와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지능이죠. 경전의 표현이 정말 디테일해서 재밌어요. 그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앉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의 행동 가이드북 수준이죠. 하하,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TPO,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 맞는 애티튜드를 갖추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지한 학술 토론장에서 혼자 가벼운 농담을 던진다거나 격식을 차려야 할 장례식장에서 너무 편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런 사회적 지능이 있어야만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입니다. 사람의 잘나고 못남을 아는 것, 지인승려. 네. 사실 이 부분은 처음 읽었을 때 좀 불편했어요. 사람의 우열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자칫 오만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은 없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대적인 가치관과 분명 충돌하는 지점처럼 보이죠. 네, 좀 그렇죠. 하지만 경전의 속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적 성숙도를 분별하는 깊은 통찰력을 기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 내면의 성숙도요? 네, 그리고 그 기준이 굉장히 구차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재산이나 지위 같은 외부 조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들인데요? 우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고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엔 믿음만 갖는 걸 넘어서 스승을 자주 찾아뵙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하고요. 아,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가는지를 보는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스승을 찾아뵙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경청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점점 더 능동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합니다. 듣기만 하는 게 끝이 아니군요. 그럼요. 그리고 들은 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걸 문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 뜻을 깊이 사유하고 관의라고 하고요. 마침내 삶으로 실천하는 엽법행을 하는 사람 순으로 점점 더 깊어지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면화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누군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과 세상까지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 자요익, 여교익, 타. 네. 이게 이 경전이 제시하는 최고의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유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우유에서 치즈가, 거기서 버터, 수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순수하게 정제된 버터 기름인 소정이 나오는 과정이 빗대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입니다. 이 소정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귀한 정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와, 사람을 보는 지혜의 최종 단계는 결국 누가 그런 소정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안목인 셈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 과정과 그 방향성을 꿰뚫어 보는 거죠. 오늘 선법경을 통해 현명한 성인으로 가는 7단계 로드맵을 따라가 봤는데요. 네. 법과 뜻을 아는 지적인 통찰에서 시작해서 때와 절제를 아는 실천적 지혜, 그리고 나와 무리, 사람을 아는 관계의 통찰까지 정말 빈틈없는 자기 완성의 여정이었네요. 맞아요.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인데도 지식, 즉 지, 그리고 실천, 행, 마지막으로 관계라는 세 가지 축으로 삶의 지혜를 정리한 점이 놀랍도록 현대적으로 느껴지죠. 특히 마지막 7번째 단계가 가장 큰 울림을 주네요. 개인의 완성을 넘어서 결국 타인과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는 사람을 최고의 경지로 꼽았다는 점이요. 네, 그 점이 핵심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통해서 주변까지 이롭게 만드는 존재. 우유에서 얻어낸 가장 귀한 소정 같은 사람이 되라는 비유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네, 경전은 가장 뛰어난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과 일 속에서 나를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유에서 소정으로 향하는 그 정제 과정의 어느 단계쯤에 와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